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평지를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아침보다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관절을 사용할 때만 통증을 호소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관절을 쓰지 않아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릎은 걷거나 일어설 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통증을 느끼셔도 이 조기 진단과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퇴행성 관절염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집안에 계시면서 평소에 관절 때문에 혹시나 무릎이나 어깨나 다른 관절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거나 이러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시간 내서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서 좋은 방법, 좋은 치료법들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라서 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 7080 어르신들께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여쭤보면 건강한 무릎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오늘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무릎의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무릎이라는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다단한 관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뼈와 뼈 사이에는 이 충격을 완충해주는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골이 매끈하게 덮어져 있어서 부드럽게 걸을 수 있는, 매끈하게 걸을 수 있는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연골이 떨어져 나갈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그 충격을 완충해주는 반월판이라는 연골판이 있는데요. 이 연골판이 찢어져서 젊은 나이에도 이게 찢어져서 많이들 시술하거나 또 이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연골판 조직이 또 꽤 중요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무릎은 덜렁거리지 않게 이 주변을 감싸면서 인대라는 조직이 꽉 잡아주고 있는데요. 인대는 힘줄과는 달리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라서 아주 중요한, 무릎의 안정성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인대가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끊어지게 되면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또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무릎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퇴행성 관절염 서서히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진행 단계를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관절염이라는 것은 노화 현상과 함께 자꾸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절염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몇 단계구나라는 유추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의 정상 관절은 왼쪽 끝사진, 이게 정상 소견에 가깝고요. 중간 단계, 이제 2기나 3기 정도로 관절 간격이 50%나 75% 정도로 감소하게 되면은 2기와 3기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2기와 3기 때 잘 치료를 하면은 이게 4기까지 가면서 수술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이때 잘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너무나 병을 또 키우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점점점 악화돼서 4기까지 가게 되면 이 오른쪽 끝 사진처럼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이 사진처럼 다리가 무너지고 뼈가 맞닿고 다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면 이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 단계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계에서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병원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병원에 빨리 오실수록 좀 가벼운 치료, 덜 무서운 맞습니다.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진료 볼 때마다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좀 빨리 낫고 또 간단하게, 최대한 또 비용도 적게,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 다들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네. 이게 단계마다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오시길 권하는 이유가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나 운동법이나 예방을 통해서 이 환자분은 위험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생활을 좀 주의하시고 약물 치료나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늦춰서 조금 이제 아픈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아픈 상태에서 병원을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팠을 때 오시게 되면 이제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관절염이 2기나 3기 단계에 있을 때는 주로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가골수라는 뭐 본인의 그 골수, 농축액을 넣어서 하는 주사 치료. 그 밖에도 이 인대 염증으로 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증식 주사나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DNA 주사 같은 것들을 맞아서 무릎의 통증을 잡고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면서 관절염이 수술까지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여러 가지 좋은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단계에서 빨리 오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혹시나 너무 아파서 내가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꼭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꼭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술 중에서도 내 무릎을 살리면서 재생을 유도하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과 함께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픈데 치료를 미루다 보면 수술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오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중간 단계 오시면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가능한데 오늘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사가 종류가 워낙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진료 볼 때마다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사 맞고 왔어요. 근데 무슨 주사인지는 모른다. 근데 네. 이제 자주 맞았다.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았다. 아니 6개월에 뭐 한 3번이나 5번씩 반복적으로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유추를 해보면 아마 연골 주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 왼쪽 아래 사진처럼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골에는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성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맞으면은 마치 연골이 생성되고 연골이 막 튼튼해지고 막 힘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골 주사는 이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는 없고요. 심각한 연골 손상에서는 효과를 떨어지지만 우리가 초기 단계의 관절염 1기에서 2기 정도, 2기에서 3기 초기 정도는 우리가 비교적 그 연골 주사를 통해서 점탄성을 유도하면서 연골을 코팅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임시방편 치료는 되지만 완벽한 연골 재생은 안 되고요. 가끔씩 물 차고 붓고 아파서 물을 뽑으면서 물 말리는 주사예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자주 맞으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몸의 재생을 유도해야 되는데 재생이 되지 않고 스테로이드 잘 맞게 되면 염증 반응이 억제되면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악화돼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수술을 더 빨리 땡기게 되고 더 자주 그러니까 금방 오게 되게 돼. 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치료를 했지만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최근에는 이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인대를 근본적으로 재생을 유도하는 인대 증식 주사나 아니면 PN 또는 PDRN이라고 해서 DNA 주사라고도 하는데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주사들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네, 이 무릎을 치료한다는 수많은 주사 중에 저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가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식 주사는 어떤 원리로 무릎이 좋아지게 되는 걸까요? 네, 증식 주사는 아까 맨 처음에 무릎 관절의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의 통증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 통증이 꽤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인대 염증이라는 것이 인대라는 조직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무릎에 어느 인대가 통증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을 같은 경우에는 증식 주사를 맞으면서 막 여러 대를 막 30방, 20방 맞으면서 여러 군데 맞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다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잡기 위해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나 정밀 검사 MRI를 통해서 염증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 부위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사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인대의 염증을 잡고 통증을 잡게 되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의 한 7, 80%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염증을 재생을 유도해서 인대를 튼튼하게 염증이 생겼던 것이 더 악화되거나 쉽게 재발하지 않고 단단하게 완전히 또 잘 아물어서 쉽게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염증 치료와 함께 면역 반응으로 새로운 조직을 재생시키는 아주 좋은 원리의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좋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일 뿐인데 재생까지 유도한다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흉터는 없는지,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증식 주사는 간단하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당일날 나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좀 오늘 와서 통증을 좀 한 번에 잡아달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성격이 급하다 그쵸. 보니까 한 번에 낫기를 원하시는데 네. 그 바람에 맞춰서 그 당일날 치료가 가능한 치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당일날 외래일 통호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흉터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주사를 한 번만 따끔할 때 막 그 통증만 좀 참으면 되니까요. 그 밖에도 이게 검증이 돼서 안정성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그 부작용으로 해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대 염증으로 해서 오랫동안 아팠던 통증들이 이 반복적인 증식 주사의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인대가 아물어지고 단단해지게 되면 쉽게 재발하지 않고 통증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 단순하게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통증 치료가 되게 될 거고요. 치료의 범위 또한 우리가 이제 허리, 무릎, 그다음에 어깨 모든 관절들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이 증식 주사는 어느 관절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통증의 정도나 그 깊이에 따라서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며칠 일정 비우고 쉬고 회복하고 이런 시간들 많이 따지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실제 치료받으신 분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직업이 요양보호사여서 몸 쓸 네. 일, 무릎 쓸 일이 더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이제 보호시설에서 힘드신 분들,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님이셨는데 도저히 이제 일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참다가 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계단 내려갈 때는 아프고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많이 아이고. 걸으면은 네. 오래 걸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릎의 통증, 안쪽에 이제 심한 통증과 함께 붓고 이제 뼈와 뼈 맞닿는 좀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이는 너무 젊으신데 통증이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 몸만 봐도 이건 너무 아파하셔서 이거 수술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오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뼈 속에 이게 심한 멍이 들면서 아무래도 힘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관절염이 조금 진행되려고 하면서 뼈가 아주 심한 부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그래서 더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주사를 이제 해야 될까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식 주사를 반복적으로 5회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따라주셔서 일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조금 힘든 일을 좀 줄여주시고 같이 협력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과 함께 이게 무릎이 아프다 보면은 대부분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근육이 빠지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은 재활도 잘 하시면서 주사 치료도 열심히 받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점점 가셔서 진짜 마지막 5회 때 오른쪽 MRI 사진을 신기해요. 보게 되면 네. 뼈의 부종이 싹 빠져서 많이 좋아진 네.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 전에 샤인머스켓만한 포도알만한 뼈가 그렇게 부어 계셨는데 일반 네. 포도알처럼 줄어든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무릎도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